오늘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배달 어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달 어플. 지금 배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거 거리두기 대책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카페 운영이. 저희도 지금 뭐 홀 운영하는 매장들은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아마 웬만한 카페들 지금 다 힘들 거예요. 지금 이 배달에 대한 거를 지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배달을 이제서야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홀 영업을 이제 중심으로 하시다가. 근데 사실 배달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만큼 녹록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졌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일단은 해보겠어요. 여기 어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플에 대한 설명은 뭐 뒤에 이렇게 쭉 있고, 수수료 정책에 대한 설명도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한번 해 드릴 거예요. 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생각부터 좀 잡고 가셔야 돼요. 배달이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여유 시간이라든가 여유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뭐 활용한다 그러면 운영면에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없던 매출이 생기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기존에 이제 홀만 찾아오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직접적인 테이크아웃만 하던 손님 외에 배달을 통해서 뭐 생긴 새로운 이제 매출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배달 손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매장에 안 찾아오더라도 좀 거리가 있어서 혹은 다른 매장을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배달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손님들이 새로 이제 창출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배달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결정적으로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어마어마해졌어요. 정말 지금 뭐 거리두기 대책 때문에 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달 시장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죠. 그죠? 근데 옛날부터 오래 해오던 분들은 이런 노하우가 있어요. 뭐 배달에 대한 이 지금 이제 공부할 그런 광고 수수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뭐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죠. 왜냐하면 리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근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 경쟁에 대한 단점이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런 배달도 노하우가 없으면 홀 영업이라든가 배달 영업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에 좀 약간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달 같은 경우에 여러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도 또 새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좀 실수가 좀 많죠. 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또 배달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생긴 거죠. 혼자 하기.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을 몇 명을 뽑아야 되고 또 언제 몇 시에 뽑아야 되고, 왜냐하면 배달이 많이 나가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진입할 때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댓글에도 나왔잖아요. 리뷰 테러. 리뷰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운영 관리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리뷰 관리가 안 돼서 실제적으로 진짜 좋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뷰 진짜 사실 테러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연히 봄님이 말씀하신 대로 테러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진짜 악질 블랙 컨슈머들 같은 경우에 리뷰 진짜 나 리뷰 관리 리뷰 잘 써줄 테니까 뭐 더 달라, 뭐 할인해 달라, 배달비 깎아 달라, 이런 말들 엄청 해요. 그 정말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배달 직접 여기 해보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배달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남는 게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 테러 때문에 겁이 나서 진짜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이
배달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배달 전문으로만 하는 카페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실제로 초창기에는요, 배달 전문으로 하는 카페가 잘 됐었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 배달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 이전까지는 한 4, 5년 전이죠. 한 3, 4년, 4, 5년 전에 배달 전문으로 하는 데가 나와서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달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배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자본으로, 실제로 배달 전문으로 하다 보면 소자본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인테리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진짜 바만 만드는 거죠. 작업대만 만드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같은 거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죠. 약간 위생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위치도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석진대에 한 5평, 6평? 아니면 뭐 4평, 5평도 가능하죠. 배달 전문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런 매장을 점포를 찾아서 계약해서 들어가면 진짜 한 4,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창업을 하고도 남았죠. 왜냐면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약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자본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런 뭐 소자본 배달 전문으로 창업을 했던 분들이 초기에는 잘 됐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어렵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수익률 계산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배달 어플 이 배달 어플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이 수수료에 대한 거.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광고에 대한 것도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플도 내가 어떤 어플을 사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배달에 대한 이 어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지난번에 했던 강의 몇 개를 좀 열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걸 좀 좁혀야겠는데. 아, 이게 다 없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배달 어플 종류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배달통, 위메포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그 이전부터 배달의 민족이 압도적이었는데 이 3사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이게 다 한꺼번에 이제 다 됐잖아요. 같은 회사예요. 이제 독일 회사죠. 독일의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3사가 뭐 거의 97.4%잖아요. 이걸 다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쿠팡이츠라든가 위메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이 배달 어플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이거 뭐 97.4%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 회사니까. 자, 배달 방식이 옛날 우리 쉽게 이제 짜장면 배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짜장면 배달. 옛날 중국집 하면 이제 배달이 있죠.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디까지 배달할 수 있을까? 막 섬에서 배달하기도 하고, 낚시하는 데서 배달하기도 하고, 막 산꼭대기에서 등산하다가 배달하고, 그래도 뭐 배달을 해준다. 뭐 이런 뭐 예능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통적인 직접 배달하는 거. 사실 직접 배달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면 결국 홀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문과 배달 동시 대행하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주문 따로 배달 따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실 거예요. 주문 따로 배달 따로. 그리고
여기 주문 따로 배달 따로 하는 데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유메포. 그러니까 어플로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뭐 배달은 뭐 부릉이라든가 뭐 바루고 이런 데서 따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배민라이드스나 쿠팡 이츠라는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이 배민에서 직접 배달하고 쿠팡에서도 직접 배달하고 요기요에서 직접 배달하는데, 이게 직접 배달이라는 말이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배달이 아니라 계약된 데, 이제 라이더하고 직접 계약한 거죠, 이 회사가. 그래서 이쪽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내가 배달, 이제 라이더들 있잖아요. 배달해주는 분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고, 위쪽은 이 회사에서 라이더들하고 계약을 맺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좀 편한 거는 이게 좀 편하죠. 주문하고 배달을 동시에 해주니까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픽업을 해와서 이제 가는 구조이고, 요거는 주문을 따로 받아서 이제 나가면 우리가 배달이나 바로거나 이런 데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보내는 이런 방식인 거죠. 편하긴 이게 편하겠죠. 편한 대신 뭔가 안 좋은 게 있겠죠. 그럼 바로 돈이 나가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이제 제가 수수료 정책을 좀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흔히 이 배달의 민족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울트라콜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88,000원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세 포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면 실제로 여러분들 파는 거는 2,600 얼마예요. 2,700 얼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는 항상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요거는 반대로 우리가 88,000원을 내지만 8,000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8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부가세 포함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부가세 환급 받는 걸로 생각하시니까 그냥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항상 모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 울트라콜에 대한 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울트라콜. 그죠?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깃발을 꽂는다 그러거든요. 그 위치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깃발을 막 몇십 개씩 꽂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그냥 다 이제 꽂아버리는 거죠. 다. 그러면 뭐가 먼저 뜨겠습니까? 대부분 가까운 손으로 뜨니까 깃발 많이 꽂히면은 그 근처에 있는 거는 다 뜨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위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하기 편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온라인 광고의 대부분은 항상 상위 노출이에요. 상위에 노출돼야 여러분들이 주문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울트라콜을 이제 많이 꼽는 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울트라콜이 많이 꽂는 분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수천 건씩. 그러니까 배달만 진짜 수천 건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광고는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면 진짜 손해가 또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시트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계산하는 법들을 나중에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려면요, 숫자에 밝아야 됩니다. 정말 밝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플 다 키세요. 핸드폰 어플 켜서 왔다 갔다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거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기 힘들겠구나, 어플을 같이.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걸로 좀 보시죠.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축소를 해야겠구나.
좀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여기도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픈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인 화면을 보시면 1인분이라는 이런 그 카테고리도 있을 거예요. 1인분이 뭐냐면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결국 수익에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배달을 하는데 옛날처럼 짜장면 한 그릇에도 배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배달을 하게 되면 일단 수수료가 이렇게 6.8% 이렇게 빠지잖아요. 부가세 포함하면 7점 몇 프로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빠지죠. 또 배달비 직접 하지 않으면 뭐 불응이든 바르고도 이용을 하게 되면 한 4,000원 정도 이제 빠집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마이너스잖아요. 3,000원짜리 파는데 4,000원 배달비 나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뭐 들어가고 뭐 아메리카노 하나, 뭐 케이크 하나, 뭐 하나 해서 한 15,000원 정도 이제 판매를 해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한 40%를 봅시다. 제조원가. 재료에다가 뭐 포장비 이런 거 합쳐서 40% 빠지면 15,000원에 40%면 얼마예요? 4, 5, 24, 4, 1, 4, 6,000원 빠지잖아요. 그럼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그죠? 4,000원 빼고, 못 빼고 하면 한 2, 3,000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금액을 15,000원을 대부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밥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혼밥 먹는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하려니 혼자 15,000원치를 사서 어떻게 다 먹습니까?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분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인분이란 이런 메뉴가 생겼어요. 1인분이란 메뉴가. 그래서 이 금액이 단일 메뉴 가격이 12,000원과 최저 주문 금액 사이에 있어야 업주당 한 개씩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절대 무료는 아니죠. 왜? 주문 금액이 6.8%가 빠지는 거예요. 10,000원치 팔면 한 680원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7.48%겠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그렇게 또 빠지는 거예요. 748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죠. 이 카페에서는 사실은 1인분이란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카페에서는. 우리 뭐 음료 해봤자 아무리 비싸봤자 6,000원, 7,000원이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근데 그걸 누가 테이크아웃 해먹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1인분이라는 건 좀 맞지 않겠지만 일반 음식점한테는 이런 게 좀 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직접 배달하신 분은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오픈 리스트라고 있죠. 여기 오픈 리스트. 여기 오픈 리스트가 있잖아요. 오픈 리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리스트에 많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게 랜덤으로 노출이 돼요. 랜덤으로. 랜덤 노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리고 3kg 이내에만 할 수 있고 카테고리당 한 개 신청을 가능해요. 예.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주문 금액이 6.8%. 그리고 배민 오더는 뭐냐면 픽업해 가는 거예요. 매장에 주문을 하면 그 매장에서 손님이 직접 픽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고비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또 2021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 뭐 무조건 수수료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뭐 수수료 안 올린다 했잖아요. 그때 통합될 때도. 그래 놓고 지금 다 이것저것 뭐 붙고 울트라콜도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뭐 말이 많습니다. 울트라콜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할인 쿠폰 같은 거 이거는 사장님이 부담하는 쿠폰인데요. 한마디로 할인해 주는 거예요. 총 3개까지 이제 등록이 가능하죠. 아, 참 이거 할인해 주고 뭐 해주고 진짜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지금 어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할인해 주는 업체가 아니면은 상위에 노출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할인해 주니까 손님들은 할인해 주는데 많이 가는 거죠. 이것도 배달 팁도 마찬가지. 이 배달 팁이 뭐냐면 말이 팁이라는 용어지 실제로 배달 요금이에요. 이제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주가 이제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좀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잖아요. 배달비 영원인 그런 업체도 정말 많아요. 배달비가 영원이에요.
배달비. 배달팁이 빵원이라는 거죠. 배달팁 빵원. 여기 보세요. 배달팁 빵원에서부터 3,000원이에요. 실제로 빵원 많아요. 저 얼마 전에 이 조사를 하다가 메가커피인가? 뭐 최저 주문이 뭐 3,000원부터인가 1,500원부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배달팁도 공짜야.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건 남는다고 하는 건지 전 차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배송까지 하고 남는 게 뭐가 있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게 본사에서 그런 걸 알려주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거 보고 전 되게 황당했어요. 저렇게 하면 오히려 망할 텐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그 수익 구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외부 결제 수수료예요. 외부 결제 수수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카드 결제예요. 카드 결제나 뭐 페이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코, 네이버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수료인데 연매출 3억 이하는 1.98%입니다.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정확하게 1.8%예요. 1.8%. 1.8%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이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비싸다는 게 3억이 일단 초과돼요. 저희는 또 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여러분들이 한 2,700만 원, 3,000만 원 이상 한 2,700?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100만 원, 9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영세사업자는 아니에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3%가 넘어가는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높아갖고 저는 수수료만 해도 진짜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막 분리하고 싶고 막 그래요. 개인 사업자로 다 바꿔버리고 싶고 수수료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것도 항상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3% 더하기 6.8%예요. 3%가 1.98이죠. 대부분의 카페 뭐 매출이 3억 이하는 대부분 1.98이니까 그러니까 1.8 플러스 6.8.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은 7.48 플러스 1.98.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 같은 경우는 3%에 6.8%니까 9.8% 거의 10%가 이미 수수료로 빠집니다. 거기다 플러스 배달비 엄청 많이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기요. 요기요는 수수료가 12.5%입니다. 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죠. 12.5%, 12.5%.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게 기본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요기요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12.5%예요. 수수료가. 엄청나죠. 그 실제로 6.5%하고 이런 거 비교하면 이게 12.5%로 좀 비싸 보이는데 차이가 있죠. 자,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주문이 있든 없든 무조건 돈이 나가요. 8만 원이. 그런데 요기요 같은 경우는 주문이 없으면 돈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건당 발생하는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에 12.5%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 수량이 좀 어느 일정 수량 이상 넘어가면 요기요보다는 배달의 민족이 낫고요. 그 울트라콜이 낫겠죠. 그리고 뭐 주문 수량이 뭐 한 20건, 뭐 10건, 20건, 뭐 20, 30건 이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요기요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그러니까 울트라콜보다는 아까 여기서도 보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그냥 1인분이나 오픈리스트 이런 걸로 이제 주문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12.5% 건바이 건으로 이제 돈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입찰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동네 플러스가 있죠. 이 입찰이 있는데 여기 우리 동네 플러스.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입찰 금액이 그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저희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 1,000원을 써야 되는지 2,000원을 써야 되는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단일 메뉴 가격이 이것도 최소 주문 금액과 12,000원 사이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만 여러분들이 메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 레드 위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슈퍼 레드 위크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보니까 개인 카페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예요.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본사나 점주가 협의하에 뭐 금액을 부담하겠죠. 아마 계약 자체를 제 생각엔 이 본사 자체에서 이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프랜차이즈가 사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좋은 점들이요 보면 우리가 부릉이나 바루거나 뭐 이런 데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가 좀 더 쌉니다. 이게 한마디로 협상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뭐 아무리 작은 프랜차이즈라도 프랜차이즈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쪽에서는 이 협상 테이블 자체가 좀 벌써 우리는 이제 낮은 단계에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이게 좀 하셔야 되는 게 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교 우위에서도 이런 배달 부분에서도 프랜차이즈가 좀 더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플 켜서 한번 보시면요. 슈퍼레드 위크는 뭐라 해야 되나? 무조건 프랜차이즈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할인 부분 있죠. 이게 요일별이나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할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2,000원 할인, 뭐 4,000원 할인, 2,000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배달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주문할 때는 이 할인 부분, 이 빨간색으로 딱 눈에 띄잖아요. 이런 거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뭐 중국집이나 뭐 이렇게 뭐 분식 뭐, 그리고 저는 뭐 이것저것 배달을 많이 활용하긴 해요. 그걸 보면 할인에 눈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싸게 사 먹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런 할인 설정이 가능한데, 요거랑 이제 제가 좀 잘 보셔야 될 게, 할인은 요일별, 시간별로 할인 설정이 이제 가능한데, 이 배달통을 보시면요. 이거 같이 넘어가서 볼게요. 배달통을 보시면 정액제, 정률제, 요걸로 할인을 해요. 그리고 최대 50장. 이 말이 뭐냐면, 이 쿠폰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폰을 배달통 같은 경우는 최대 50장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장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다 떨어진 거죠. 할인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시면 요게 이게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별로 요일이나 뭐 시간을 설정해서 할인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할인율이 좋아. 막 50% 할인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소비자들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뭐 어떤 브랜드가 새로 들어왔을 때 파격적인 할인 들어와갖고 막 1,000명, 2,000명 한꺼번에 막 주문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배달이 나가버리면 여기서 손실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이걸 광고비라 생각하면 괜찮겠지만 주문을 쳐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배달통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50개, 이렇게 50장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요것만 떨어지면 이제 딱 그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이런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배달 요금, 이건 배민의 배달 팁하고 이제 같은 이제 배달 금액이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요기요의 이 장점 중에 하나는 1만 원 이하로는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외부 결제 수수료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1.98,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1.8%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달통은 좀 약간 비슷하게, 그, 울트라콜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광고 수수료가 붙죠. 광고 수수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면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어플 들어가 보시면 프리미엄 플러스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걸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뭘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없어요. 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게 없고 단지 프리미엄 캐시백하고 리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있는 거죠. 프리미엄이라고. 여러분들 어플 그걸 찾아보면 저는 개인인데 외부 수수료 3.3% 경민님 나가시는 거는요. 매출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만약에 매출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물론 반드시 전화하세요. 이게 정부에서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영세사업자는 1.8%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3.3% 나가는 거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매출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무님 만약에 매출이 3억이 넘지 않는데 3.3%를 받는다. 이러면은 반드시 그쪽에 얘기를 하세요. 외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확인해 보시면 무조건 영세 사업자는 1.8%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통화해 보십시오. 반드시 통화해 보십시오. 이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화해 보세요. 예. 배달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메포는 이 배달통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한 2.5% 나가고 나머지 이제 프리미엄 프로, 요렇게 울트라 콜 같은 이런 광고 수수료 정책이 있다는 거, 요렇게만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그리고 할인 쿠폰은 요런 차이점이 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배달 어플 수수료. 배달 어플 이 배달, 위메포 같은 경우는 원래 픽업 서비스였어요. 처음 시작이 이제 주문을 하면 매장에서 픽업해가는 서비스였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배달로 지금 바뀌고 있죠. 배달을 바뀌고 있고, 이거는 위메포는 좀 특이한 게 기본 수수료 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발생 시 건당 이제 5% 받거나, 그 다음에 일주당이라고 나오는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제가 이거는 좀 글자를 일주일당 8,000원입니다. 이거 제가 원래 엑셀 파일이었는데 이걸 옮겨와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당 8,000원. 그래서 주문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과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3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티켓. 요 티켓이 이제 뭐 할인이에요. 결정적으로 할인. 이 5% 이상 하면 외부 수수료를 또 안 받더라고요. 위메포가. 예. 요런 부분이 좋죠. 그리고 이 티켓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쿠팡이나 뭐 그룹폰, 티몬 처음 시작할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하는 거였어요. 이제 쿠폰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트 메뉴를 만들고 그걸 구매를 하면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쿠폰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마카롱 플러스에서 뭐 12,000원에 팔면 이 사이트에서 사면 뭐 10% 할인, 2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이죠. 뭐 옛날 쿠팡이나 뭐 처음 시작했을 때 쿠팡, 위메프 뭐 이런 데서 시작했을 때 그런 티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배달 요금이 똑같죠. 외부 결제 수수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민 라이더스가 있죠. 자, 배민 라이더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아까 말한 것들은 배민이라든가 뭐 배달통, 요기요, 뭐 위메포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주문만 받고요. 배달은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배달 업체를 써서 이제 배달을 보내는 이런 어플인데, 요거 배민 라이더스부터는 이 배민이 주문과 배송을 다 직접 하는 겁니다. 대신에 안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거죠. 수수료가 비싸죠. 기본적으로 A형 같은 경우는 11% 플러스 1,000원. 그러니까 11%가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건당 1,000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B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15%인데 수수료에 이제 배달 팁 1,000원 할인, 2,000원 할인, 2,9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근데 배민 라이더스가 처음에 나왔던 그 정책 자체가 뭐였냐면은 배달을 하지 않는 맛집을 여러분들한테 배달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배달하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니까 너무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근데 배민에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민 주문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배민 라이더스라고 뭐 기본적인 이 어플이 있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배민 라이더스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처음에 저도 뭐 배민 라이더스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이 노출 순이죠. 배달 팁이 적은 순. 한마디로 할인 많이 해주면 위쪽에 뜹니다. 거리도 가깝고 이런 것도 다 저건데 무조건 이제 배달 팁이 싼 데가 위로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다른 어플들은 직접 다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사진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사진이 없으면 거의 글자만 텍스트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배민 라이더스 같은 경우는 직접 사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들 보시면 퀄리티가 좋잖아요. 이게 배민에서 직접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다 촬영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인데 쿠팡이츠는 소비자하고 라이더한테 지금 현재 좋아요.
지금 쿠팡이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달의 민족을 이제 추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좋거든요. 소비자들한테는 보시면 뭐 쿠폰이나 이런 것도 막 엄청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배달 요금이 6,000원이고 어떤 데는 10,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죠? 이거는 뭐 진짜 사실 쿠팡이츠 막 하기 싫은 막 그런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또 쓰니까 또 써야 되는, 여러분들 배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요기요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특징은 단말기를 대여야 하는 거.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참, 이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해야 되고, 용지도 개별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사진 촬영을 안 합니다. 쿠팡이츠도 사진 촬영 직접 하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요기요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점이 이제 이 부분이죠.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실컷 배달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엑셀에 올려드린 거는 제가 이거 엑셀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파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수식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엑셀 파일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안 할게요. 딱 두 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서비스랑 울트라 콜인데, 오픈 서비스가 아까 건당 수수료 나가는 거잖아요. 건당 수수료 나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광고비 들어가는 거. 요 두 가지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됩니다. 자, 매출 12,000원. 그죠? 12,000원 생겼죠? 그런데 여기 배달팁은 뭡니까? 소비자들도 배달비를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한 2,000원 정도 하죠. 보통 2,000원. 그리고 재료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재료 원가. 그죠? 근데 재료 원가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계산하시라고 그냥 대략 40% 정도 했어요. 예, 엑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엑셀 공유해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엑셀 공유 제가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 재료원가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직접 하는 거를 가지고 넣어야 돼요. 그냥 곱하기 4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배달비도 정확하게 이게 거리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업체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도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픈 서비스 중개 수수료 아까 6.8% 그랬죠. 6.8%.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7.48%, 48%입니다. 7.48%를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수식이 있습니다. 여기 C4. C4가 뭐예요? 여기죠.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랑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 결제 수수료. 요거도 그대로 두시면, 요거는 바꾸시지 마세요. 그리고 요것도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색깔을 좀 넣어야겠구나. 아이고. 색깔 제가 넣어드릴게요. 요것도 직접 요 색깔 칠해진 건 여러분들이 직접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수식을 여기 딱 보시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잠깐만요.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머지 요걸 쭉 뺀 겁니다. 요 수식이. 그러면 3025원 남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은 25.21%고. 그 다음 밑에 거, 배민 울트라콜 보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매출에서 요걸 쭉 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남아요. 그죠? 이익률은 얘가 높죠. 이익률은. 당연하죠. 수수료가 낮으니까. 그죠? 수수료가 낮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광고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광고비. 광고비 이렇게 보세요. 광고비가 88,000원 있죠? 여기서 이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요걸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22건 이상, 그러니까 요 금액대로 했을 때, 22건 이상 해야 울트라콜이 한 만큼의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표대로 해서 22건 이하의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울트라콜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식을 보시고 무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원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넣어야 돼요. 어떤 세트 메뉴를 만들든 여러분들은 이 머리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재료 원가는 최대한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먹을 만한 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게다가 할인도 어느 정도를 또 해줘야 손님들이 주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숫자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8만원 것도 만들어야 되고, 아메리카노 백날 많이 사면 뭐합니까? 이 아메리카노 뭐 4잔 이상 뭐 주문을 받아야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잘 하시고, 요 건수, 손익분기 판매 수량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시고, 울트라콜을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수수료만 이 수수료 베이스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 어플을 배민도 해야 되고 배민 라이더스 그리고 배민과 배민 라이더스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예. 어쨌든 뭐 배달통, 뭐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배달. 요즘 같은 코로나에 지금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게 똑같아요. 저가 커피 들어와서 이게 진짜 이 소위 아사리판 되듯이 이 배달 시장도 지금 막 할인에 배달팀 무료에 쿠폰 뿌리고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저 진짜 가끔 어플 이렇게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배달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수수료 계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계산은 답안 나오는 데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이거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배달을 좀 쉽게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이게 왜 그런지는 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매출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아이고 뭐 오늘 이렇게 배달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라이브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